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간에 이제 국힘의 당대표가 이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가 되는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전직하 이런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참 안타까운 이준석 당대표의 사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불거졌을 때, 뭐 공소시효가 지난 이 성매매의 성접대가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또 나온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 접대를 여러 번 받아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 죄가 되는 경우에 법률상 포괄일죄라 그러는데, 그러한 경우에 마지막 범죄의 시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래서 공소시효 기산일을 뒤늦게 잡으면 뭐 시효가 지나니 안 지나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일반인이 보기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그러한 일의 경우에는 사실은 무대응이 최고의 대책이었죠. 뭐 누가 떠들든 말든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당대표 정무실장을 이제 내려보내고, 녹취록을 보면은 사태를 좀 파악하려고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각서를 쓰는 바람에 이게 당대표의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그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 어떤 뭐 성매매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뒷조치가 문제가 있다. 윤리에 좀 문제가 있다. 처신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 징계가 결론적으로 추진된 것은 어떤 윤핵관의 어떤 힘의 작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발단은 본인이 정무실장을 내려보낸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당 대표의 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살면서 일반론을 한번 얘기해 보려는 것입니다. 인생을 뭐 길게 살다 보면은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고, 또 정치계에 나가서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예상보다 자기 자신이 더 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냥 한번 정치해 보려고 나갔었는데 뭐 스스로 이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지위가 어떤 무게가 더욱더 커져 버리면 과거에 편하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제 족쇄가 되어 날아오는 거죠. 그럴 때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어떤 과거의 잘못이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억지로 사태를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왕에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나의 운명이다. 나의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작용을 해서 어떻게 조금 작용을 가하려고 하다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가 있고 또 꼬투리가 잡히는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녹취를 당한다든가 안 그러면 찍힌다든가 이래가지고 더욱더 사태가 커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종종 있는 거죠. 조그맣게 이제 수술하면 될 것 같았는데 칼을 대다 보니까 아예 잘못해서 골마 버려 가지고 손발을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잘못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나가 버렸고 수용한다. 나의 과거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하고 안 키우는 게 최고죠. 뭐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대응이고 답변을 안 하는 게 최고다 이것입니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조작을 가하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준석의 예를 들어보면 아무튼 뭐 사태를 파악하려고 내려보냈겠지만 내려보낼 필요가 없었고 안 그러면 내려보내더라도 어떤 각서 작성이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나의 예상을 벗어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사태가 흐르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나의 상대방이 보고 있다. 그대로 녹취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옛말에 이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전화로 대화를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전부 다 녹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평소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휴대폰 따로 녹취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자동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어찌되었든 내가 하는 얘기는 남들이 다 들어도 그대로 녹음이 나가도 방송에 나가도 별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평소에 언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철근 실장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각서 써준 게 뭐 관련이 됐다 해서 거기 윤리위원회에서는 뭐 혼자 단독으로 써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이 됐겠지만 아무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했는데 그 지난 정권에서 말기에 이제 젊은 이제 당 대표가 선출이 돼서 그 당시로 느낀 것은 국힘에서 선도적으로 변화를 해가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당 지지율도 좀 증가가 되고 또 그 외에 또 윤석열 또 대통령이라는 후보라는 그러한 후보를 영입해가지고 이제
국힘당이 기사회생을 하게 된 거죠. 참 천우신조라고 할까요? 우파 입장에서는 기사회생이고 천우신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영입하고 또 지지하고 뭐 후보로 뽑히고 또 뭐 그 뒤에 선거운동 하는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당내 알력도 생기고 서로 간에 어떤 오해라든가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오늘날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도 하고 업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젊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좌절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잘못이 어떤 정치적으로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면 일단은 수용하는 것, 뭐 싸워가지고 법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조용히 수긍하고 또 지나가면 또 잊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아쉬움을 남기면서 물러나야 또 갱생의 여지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좀 아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아져야 돌아올 힘도 더 크다, 이런 거죠. 뭐 우리가 갱생한 우리 정치인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시 서울시장을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끝나는 줄 알았죠.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고,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전세가 불리해서 물러날 때는 좀 멋진 모습, 깨끗한 모습, 쌈박한 모습,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다음이 있지 않느냐. 오늘 당장 붙어가지고 끝장을 봐서 이제 이긴다. 뭐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더라도 상처가 있겠고, 때가 아닐 때는 좀 물러나는 게 바로 정치의 기본이 아닌가. 우리 이 게릴라 전술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좀 여러 가지 때나 인력으로나 시기가 불리할 때는 물러나고, 내가 시기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지지 이런 걸 봐서 유리하게 될 때는 내가 한번 치고 나가고, 이런 것이 이제 게릴라 전술인데, 무조건 고고는 능사가 아니고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중거리고, 물러날 때에 물러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요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고 이제 또 민주당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뭐 이재명 의원님은 어대명이라 해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걸로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을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출마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의원은 출마해도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을 호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역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거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참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 인사 중에 그 말을 하는 거에 좀 반박하기 어려운 그러한 타당한 얘기를 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젊은 여성이지만 뭐 똘똘하고 야무지고 딱 부러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세계일보 거기에 기사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참 놀란 얘기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박 전 위원장은 하는 얘기가, 저는 이 의원께 개양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이 의원을 공천하고 말았다. 대선 후보였던 분이 강력한 출마 의사를 밝히는데 제가 말릴 힘이 부족했고, 시간적으로 결정을 더 미루면 당이 혼란에 빠지고 선거에 큰 혼선이 생길 상황이었다. 윤호중 당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비대위원 다수가 이 의원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선 후보였던 분이 강력한 출마 의사를 밝히는데 제가 말릴 힘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참 놀랄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당에서 요구를 해서 이제 이재명 전 도지사가 이제 개항을에 출마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박 전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강력한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 후보였던 분이 강력한 출마 의사를 밝히는데 말릴 힘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참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 세상이 요지경이고, 이 박 전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많이 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당내 실력자들하고 조금 대립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번에 이런 어떤 소신과 어떤 고집, 정세 판단 능력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어떤 장래의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길에 무운장도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특수성을 잘 아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힘 대표도 어떤 이런 대응을 하는데 노련한 변호사들하고 좀 주의에 두고 상의를 해가면서 이것이 이런 해결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런 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위에 노련한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이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제 늘 녹취를 당할 수가 있고, 이 대화가 나쁘게 이용될 수도 있고, 이러한 행동들이 나쁘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행동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보 전제를 위한 일보 후퇴일 때가 필요하다. 다시 전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물러남이 아무튼 전진을 위한 그런 올바른 초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이제 정치권에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 저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있고, 이제 조금 스스로 지지율 저하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말 실수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